의대 블랙홀입니다. 자, 우리나라 의사들의 소득 알아보니까 전 세계에서도 첫 번째로 손꼽는 수준이었습니다. 예. 자, 변호사와 비교해도 증가세가 4배 수준이었는데요. 의대가 우수 인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는 얘기가 이래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의사의 연간 임금 소득은 2020년 기준 19만 2,749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 1위거든요. 자, 보이시죠? 네. 10년 사이에 1위로 올라섰는데요. 미국, 일본 등 일부 회원국은 데이터가 없어서 OECD 통계에서 빠졌다지만 선진국 중에서 최고 수준인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가 고소득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뭐 네.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봐도 우리나라가 확실히 그런 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국내 다른 업종과 비교해도 의사의 소득이 압도적인데요. 자, 국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업의 평균 소득은 2021년 기준 2억 한 6,9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자, 변호사업은 1억 1,500만 원으로 변호사업보다도 2배가 더 높았고요. 또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에 증가율을 비교하면 의사가 변호사보다도 4배가량 높습니다. 와, 이거는 정말 어느 정도 차이가 아니라 압도적인 수준으로 소득이 네.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또 의사라는 직업군에 대한 인기 인기도. 자체가 엄청나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진행되면서 의대 진학 열풍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공계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의대반 기숙학원 접수가 6분 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정부와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의대 문턱이 조금이라도 낮아질 것을 기대하는 학생과 학부모들로 학원과가 먼저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 생명을 다루는 의사 이 본연의 사명감을 생각해 볼 때 조금 돈만 바라보는 실태를 반영한 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또 그렇더라도 또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를 보면은 네. 변호사가 크게 늘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의대 정원이 늘면 또 의사 수익은 오히려 좀 점진적으로 줄어들진 않을까 뭐 이런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네, 향후에 정부의 어떤 공언대로 의대 정원이 늘면 의사 한 명당 소득은 점진적으로 줄어들 개연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의사 수가 늘어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꽤 걸릴 것으로 보여서 네. 앞으로도 의대 선호 현상 계속될 전망입니다. 소득도 높고 사회적 대우도 좋기 때문에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계 측에서는 의사들은 입장에서는 뭐 공부하는데 보통 다른 학부생은 뭐 4년이면 끝나지만 이건 계속 뭐 레지던트 그렇죠. 또 뭐 전문의 시험도 보고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느냐. 예, 그리고 예. 그 공부하는 동안 의대도 학비도 비싸지 않느냐. 그리고 의사로서의 직업도 굉장히 뭐 수술이나 이런 건 막 고난도의 그런 집중을 요하는 거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만큼의 혜택을 받는 건 당연하다. 당연하다라고 네, 네. 말은 할 수 있고 실제로 뭐 그렇게 또 존경받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뭐 의대 입시반이 생기거나 뭐 의대반 기숙학원 접수가 뭐 6분 만에 마감된다거나 너무 한쪽으로 인재들이 쏠리면 그렇죠. 국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장기간 봤을 때는 좀 안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공계로 막 과학고 진학했다가 의대로 가고 막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원래 과학의 어떤 기초 학문을 좀 충분히 예. 다뤄야 되는데 의대로 가버리면 또 막상 또 그쪽 또 과학 분야가 소홀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은 그냥 좀 이렇게 좀 평평하게 다른 분야에도 좋은 인재들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아쉬운 마음에 들긴 네. 합니다. 예, 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의 어떤 발전이 밑거름이 골고루 좀 뿌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의견 어떤지 궁금합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많이 올려주십시오. 네.